어떤 대학은 교과가 두 개예요. 교과가 왜 두 개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과가 두 개인 거는 최저의 유무도 있고요. 추천의 유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개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에 따라서 또 두 개가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추천을 받는 거, 하나는 추천을 안 받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학을 보면은 이 대학에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가 있고 지역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 균형이 추천을 받는 거고 교과 성적 우수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최저가 있는데 여기는 최저가 없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최저가 있고 요건 최저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교과 100% 하는 건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라는 거죠.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신이 좀 합격선이 좀 낮아지고 최저가 없으면 합격선이 좀 올라가고 물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대학의 어디가의 내용을 발췌해 보면은 지역 균형이 전반적으로 50% 컷 자체 내에서는 지역 균형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중위권 대학에 많이 있어요. 중위권 대학에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이 지역 균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지역 균형을 하려다 보니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도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신 수능 최저와 관계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대인데 인천대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가 지역균형 전형보다 조금 더 내신이 좀 낮게 형성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천대나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에 해당하는 전형이 지역균형에 해당하는 전형보다 더 내신이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중위권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높다라고만 단언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몇 년째 계속 봐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도 이제 답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컨대 중위권 대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천으로 지원하는 려면 이제 여러 가지의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추천 그 가능 인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변화들이 존재하는데 어쨌거나 최저의 유무와 추천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개의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점, 그것도 참고로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요런 거는 궁금하셨던 적 없나요? 요런 거. 동국대 통계학과 논술 최저 기준은 인문인가요? 자연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논술이 최저가 있잖아요. 동국대 논술이 최저가 있는데 근데 그 최저가 인문하고 자연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뭐 인문은 사과탐 구분이 없고 뭐 자연은 과탐이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국대 통계학과가 인문인가요? 자연인가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지 않을래나? 아닌가? 저만 그런가? 어떠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인문인가? 자연인가요? 그럼 이거를 매번 뭐 물어보거나 뭐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매번 이게 어떻지? 매번 이게 어떤가?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치사하기도 하잖아요. 물어봤는데 답도 빨리 안 해주고 막 이러면 치사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동국대, 그러니까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체로 모집 인원표, 그러니까 모집 전형별 모집 인원 쫙 나와 있는 데 있죠. 그 모집 인원표에 보면은 있어요. 모집 인원표에 보면은 통계학과는 자연 이렇게 돼 있죠. 되시나요? 네, 통계학과는 자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계열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인문계열, 그러니까 뭐 확통한에 뭐 인문계열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대학은 통계학과를 자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중대 응용 통계나 뭐 연대 응용 통계나 뭐 고대 통계나 뭐 이런 쪽 고대 통계는 뭐 전경대학 쪽에 있으니까 그 인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인문과 모든 모집 요강의 이 모집 인원 표에 보면은 모집 요강의 모집 인원 표에 보면은 여기서처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문과 자연이라는 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읽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응통은 인문에 있잖아요. 중대 응통. 그쵸? 네. 근데 동국대 통계는 자연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애가 통계학과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통계학과 쪽은 다 자연에 있겠지? 다 인문에 있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도 하나 팁이지 않나요? 요거 보는 것도 재밌으실걸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대학은 요 학과를 인문으로 놓고 있네? 자연으로 놓고 있네? 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전공 개방 모집, 뭐 학부 모집,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뭐지? 전공 개방 모집과 학부 모집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전공 개방 모집을 해서 위 모집 단위는 전공 개방 모집을 실시하는 단위로 해당 단과대학 내에 본인이 진입할 희망 학부를 순위를 합격자 발표 시에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배정 등의 원칙은 학사 안내 전공 개방 모집의 합격생의 배정 원칙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배정 원칙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과학대학이랑 경영경제대학이랑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뭐 창의 ICT, 생명공학대학 전부 다 이 대학들이 다 전공개방 모집이어서 해당 단과대 내에서 진입할 희망학부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설정을 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문대학의 무슨 과 이게 아니라 여러 학과들을 다 묶은 인문대학으로 전공개방 모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이 표시는 뭐지? 라고 생각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시는 학과별 모집을 실시해서 전공 개방 모집으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 안에서 공공인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는 갈 수 없다.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과랑 기계공학과랑 첨단소재공학부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과대학이 전공 개방 모집인 건 맞으나 이 세 개 학과로는 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남기신 명언이 있죠. 중요한 건 작은 글자로. 중요한 건 작은 글자로. 그러니까 나 화공과 가고 싶은데 공과대학이 화공과보다 조금 더 뽑아서 공과대학이 화공과보다 조금 더 뽑아서 이 공과대학으로 원서를 써서 나중에 전공개방 모집이니까 해당 단과대학 내에 진입할 희망학부 전공을 나중에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덜컥 됐어. 덜컥 됐는데 화공 못 간대. 왜 화공을 못 가요?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화공은 안 된다고. 전강 개방 모집으로는 진입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학과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배 학부모님들이 지혜를 남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작은 글자로 돼 있다 라는 그 부분. 그래서 작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글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게 뭘 거다 라고 예상하신 분 계세요? 저게 뭘 거다? 요렇게 요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가 뭐다 저거는 뭘 거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셨던 분 계시나요? 선배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쿠왕님하고 해주량기님 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듣고는 계신데 그냥 조용히 계시고 싶으신가? 네. 그쵸. 요렇게 돼 있는 게 교직이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중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여기에 비사범 계열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 2024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별도의 표식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성대가 싹 넘어갔는데, 성대에 이제 이 별표 있는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전국예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예학으로 하는 학과들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처럼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단국대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표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